各位同学们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BM 종목센터 HSK 대표 강사 강수원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제가 이번에 10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여러분들과 특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거는 우리가 HSK 4급 영역 중에서 쓰기의 1파트 배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점수를 최대로 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듣기 독해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배열을 더 풀어보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배열은 배점이 높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열 문제 사실 4급은 10문제인데 저희는 5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오늘 보시는 이 4급의 쓰기 1파트 배열 5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저희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엄선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예. 자, 꼭 이런 문제 한번 보시고요. 실제 10월달 시험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겠죠. 안 나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나온다는 또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좀 더 집중하고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4급 쓰기 86번부터 95번까지 10문제 있죠. 그 중에서 5문제를 풀어볼 텐데, 자, 우리는 이제 4급 정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웬만한 단어들은 그냥 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보면은 단어가 제시어가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근데 센스가 좀 있으면은 바로 앞에 있는 B자를 보고 이 문제는 비교문의 어순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 4급 문제 중에서 비교문이 나온다면 비교문의 기본 어순이 A와 B를 비교하죠. 그리고 그 뒤에 수로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형용사가 많이 올 것이고요. 이 뒤에 뭐 기타 성분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어제보다 덥다라고 하면 뭐今天比昨天热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4급이면 비교문의 기본 어순 정도는 파악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비교문이라는 걸 감으로 왔고 여기 B자가 있기 때문에 앞에 비교 대상이 올 겁니다. 자, 뒤에 비교 대상 B가 뭡니까? 작년이라고 취년이 있어요. 자, 칠판에 제가 쓴 것처럼 A를 잡아줘야 돼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 더자가 있어요. 자, 더가 있으면 더 뒤에 보통 어떻게 옵니까? 더자 뒤에 명사를 때려야죠. 그러면서 명사가 이제 냄새 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먼저 더자 앞에 보면은 이렇게 빠오밍. 중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등록하는 거를 이름을 보고한다라고 해서 빠오밍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찐년 빠오밍더까지만 하면 올해 등록한이란 말이 돼요. 따라서 이렇게 끝낼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명사가 오겠죠. 런수 친절하게 오른쪽에다 붙여놨습니다. 붙여주면 돼. 왜냐면 런수가 뭡니까? 한자 읽어보면 인수, 즉 인수라는 것은 사람 수를 말하는 거죠. 인원수. 자, 그렇다면 올해 등록한 인원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러가 붙어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모를 리는 없겠지만 설령 모른다고 쳐도 러가 붙어있으면 동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자, 지엔샤오 한자 감소, 동사로 주로 줄다 감소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자, 동사기 때문에 비교문에서 수로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수로는 형용사가 많이 나오는데 동사를 줬어요. 자, 그럼 비교문 어순대로 이제 A에 뭐가 오겠습니까? 그럼요. 올해 등록한 인원수가, 그죠? 이게 A가 되겠죠? 여기 비교문 B, 취니안. 따라서 이게 1번이 되고 여기 2번이 됩니다. 올해 등록한 인원수가 작년 대비. 그 다음에 이제 수로가 와야 돼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할 게 이빨이라고 하면은 이게 절반입니다. 자, 한국어 어순은 올해 등록한 인원수가 작년 대비 절반 줄었다기 때문에 한국어 어순에 혹해가지고 요거 배열하니까 또今年报名的人数比去年까지 자랐다가 절반 줄었으니까 이빨减小了 이렇게 쓰면은 폭망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쓰는 순간 완전 폭망합니다. 이렇게 절대 배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배열하시면 안 되고, 예. 자, 왜? 아까 제가 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수로 자리에 먼저 오고 그 뒤에 기타가 옵니다. 따라서 A, B를 잡았기 때문에 올해 등록한 사람 수는 减小了 얼마가 줄었습니까? 이빨 이렇게 바꿔서 요놈을 3번으로 써줘야지 답이 되겠죠. 자, 지금 본 것들 중에서 뭐 특별한 단어는 없죠. 하지만 단어를 정리를 해 두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추천하고 싶은 단어는 이제 KS, K자 마크를 박아줍니다. 왜? 이 단어는 중요하니까. 저를 따라서 읽어보세요. 빠오밍. 다시요. 시작. 빠오밍. 그렇죠. 빠오밍 등록하다. 请问在哪儿报名? 실례합니다. 어디에서 등록합니까? 이렇게 물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단어는 알아두시고, 자, 그럼 비교문의 답을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답을. 자, 비교 대상, 今年报名的人数 A, 비교 대상 B, 이거 좋고요. P. 그 다음에 이제 수로를 쓰고요. 수로 자리에 동사가 왔죠. 그래 기타 성분을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절대
요거하고 요거하고 이렇게 바뀌는 그런 한국식 어순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가 이 86번 문제의 교훈입니다. 교훈. 자, 비교문을 일단 몸을 풀었고요. 그 다음 볼까요? 자, 87번. 딱 우리는 뭐 기초회화도 아니고 3급도 아니고 우리는 대4급반이기 때문에 더자가 딱 오는 순간, 그죠? 정도보호구나. 예, 뭐뭐한 정도. 우리 그 기초회화 할 때 많이 했던 나는 중국어 잘합니다 할 때 더자 붙여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我说汉语. 그죠? 그 다음에 说得好.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자, 이게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 그 동사에 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거를 정도보호라고 하죠. 여기서 더자, 여기 있는 이 더자가 정도보호란 게 아닙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말을 잘한다라고 할 때 说得好라고 할 때 그 하오가 정도보호예요. 여기 더를 정도보호라고 하면 안 돼. 얘는 이제 정도보호로 만드는 구조조사고요. 여기는 찌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좀 생소하십니까? 저게 여러분들한테 생소하다고 여기면 바로 4급 포기하셔야 돼요. 왜요? 4급에서 저 정도는 기본 단어로 가야 돼요. 자, 저 글자를 한자로 읽으면 격동이 됩니다. 감정이 복받쳐서 이렇게 차오르다. 그죠? 막 감격하다. 이런 것들을 찌둥이라 그러죠. 뭐 영화 보면서 감정이 복받쳐서 울었다. 그럴 때 찌둥 더 쿨러 뭐 그런 거 하라는 거예요. 보시면 수어부 출라이라고 하면은 출라이가 나오다니까. 말이 이렇게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건데 앞에 뿌가 붙었으니까 말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으면 뭐 말을 못한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87번 문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지식을 요구합니다. 바로 뭐냐? 이 지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 리엔이라고 읽고 여기에 뭐가 오고 요 뒤에 예 또는 또우가 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고정 패턴인데 리엔 셔머 그리고 예 아니면 또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다 화라는 단어 말이 나와 있죠. 사실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붙이려면은 리엔 셔머 예 이걸 알아야 돼. 저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뭐조차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글자는 중국인들조차도 모른다라고 할 때 이 글자니까 这个字 리엔 여기다 중국인을 넣으면 돼요. 리엔 중국어는 예 또는 또 둘 중에 쓰시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모릅니다라고 하면 不知道 이렇게 또 써주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어린애들조차도 안다. 그럴 때 리엔 셔머 예 이게 우리말로 뭐뭐조차도 따라서 어린아이들조차라고 하면 여기에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小孩子 있잖아요. 그거 넣어주면 어린애들조차 그러면 连小孩都 또는 뭐 连小孩子也 이거 쓰면 된다. 자, 그러면 그가 이 격동 즉 어떤 감격에 벅차오른 나머지 뭐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말조차도 나오지가 못하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으면 말을 못한다. 그겁니다.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감격한 정도를 뒤에다 써라 이거죠. 그럼 일단 뭐 감격을 해야지 말을 하고 안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다 찌둥더. 그리고 말조차도 못했다. 그러니 리엔 그다음에 화 그리고 또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얘를 넣어주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거를 문제를 풀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엔 셔머 예 그리고 리엔 셔머 또 이걸 모르면 문제가 이제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4급 수강생이기 때문에 리엔 셔머 예 또는 리엔 셔머 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단어를 먼저 정리를 잠깐 좀 하고 제가 방금 서두에서 언급드린 이 단어 찌둥 그죠? 한자 한글로 읽으면 격동 예, 감격하다 감동하다 K자를 딱 넣어둡시다. 왜? 중요하니까요. 자, 이 단어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럼 답을 이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자, 이제 정도 보호가 나오죠. 예. 감동한 나머지 이제 이렇게 감동한 정도를 뒤에 써라 이건데 요거를 하려면은 리엔 셔머 또 요거를 알아야지 이 87번 문제를 완성 지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여기 87번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지식은 첫 번째 단어로는 찌둥이라는 걸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뭐뭐조차도 라고 할 때 리엔 셔머 예 또는 또 요거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88번으로 봅니다. 자, 여러분 88번 단어가 5개인데요. 먼저 runway라고 하면은
우리 아시죠? 나는 뭐뭐라고 여깁니다라고 할 때 우리 지금까지 많이 썼던 거는 죄더 있잖아요. 좀 징글징글하지 않습니까? 죄더, 워죄더, 워죄더. 하도 써먹어대서 죄더도 저를 싫어합니다. 그래 이제 그 친구가 바로 뭐냐? 렌웨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피력하실 때 나는 뭐뭐라 여깁니다라고 할 때 워렌웨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라고 여긴다는 거야? 뭐라고? 이거 뭐 이거 저거라고 하면 거가 양사니까 그 뒤에 명사 오겠죠. 그래서 명사 냄새 나는 거 보이죠? 주의 이게 뭡니까? 이거 여러분 조심하셔야죠. 삼수가 들어가면 요거는 사성사성으로 주의라고 하고 저 삼수가 들어갔을 때는 조심하십시오라고 할 때 칭주의 이거고 여기 있는 주의라는 거는 아이디어 아닙니까? 아이디어. 우리가 기초 중국어를 배우실 때 how를 딱 써가지고 good idea라고 할 때 how 주의 이런 말 많이 했죠. 주의 생각이라는 뜻이니까요. 명사는 요거밖에 더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저 앞에 보시면은 워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 여러분들 상당히 뭡니까?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걸 설명할 그런 레벨이 아니죠. 우리가 4급인데. 자, 두 사람은 량거런이지만 우리나라 말도 둘이라고 하면 랴. 너네 두 사람, 니만 량거런. 너네 둘, 그러면 니만 랴. 맞죠? 쟤네 두 사람 그러면 타만 량거런이지만 쟤네 둘 그러면 타만 랴. 이렇게 쓰라는 거니까 워랴 그러면 우리 둘이 돼요. 자, 또라는 거는 부사로 모두입니다. 얘를 쓰려면 앞에 주어가 복수가 돼야 돼요. 나는 모두라고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둘은 모두 이게 됩니다. 그러니 워랴 또 우리 둘은 모두 왜요? 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긴다고. 뭐라고? 저거 주의 이 아이디어가 헌하오 좋다고 여긴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는 뭐 여러분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여기다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돼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빨리 풀고 시간을 세이브해서 정작 우리가 진짜 시간을 써야 될 때는 4급의 쓰기 이 부분 맞죠? 그림 보고 한 문장 만드는 거. 거기다 이제 96번부터 100번까지 거기다 시간을 써야죠. 자, 단어 뭐 특별한 게 없죠. 자,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주의 이 단어 정도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 삼수가 들어가면은 주의하다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아이디어를 주의. 예를 들어서 뭐 너 무슨 좋은 아이디어 있어라고 할 때 니有什么好主意吗? 이렇게 물어보죠. 我也现在没有主意라고 하면 나도 지금 뭐 생각이 없는데 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답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워랴도 우리 둘은 모두 렌웨이 이 단어 좋죠? 여기입니다. 뭐가요? 이 아이디어 저거 주의가 很好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시고 반드시 뒤에다가 이렇게 문단부 중국 친구들 마침표 하얀 동그라미 물음표 이렇게 치는 거. 요거 문단부 안 찍으면 점수 깎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찍어주시고 점수를 받아야죠. 자, 다음 8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뭐 앞에 있는 6글자가 살짝 복잡하게 보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읽어보면 얼통 자위 원티 T자는 이성입니다. 얼통 아동 한자 자위 한자 교육 아동 교육 문제 맞죠? 담이 나옵니다. 담이 뭡니까? 어깨 담입니까? 이야기하다 아닙니까? 담론할 때 동사 단 이야기하다. 주야 그 다음에 这篇 원장 문장이 있어요. 자, 89번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상당히 흥분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은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겁니다. 주야. 자, 저거 여러분 한자를 보시면은 주요라고 읽죠. 물론 얘가 명사로 주요라는 뜻이 맞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믿으시고요. HSK 3급, 4급, 5급에서 주야오란 단어가 제시어로 뜨면 특히 4급과 5급에 많이 나오는데 3급은 좀 적게 나오죠. 왜냐하면 난이도가 있어서 그래요. 이 5급에도 나옵니다. 이렇다면은 이거를 명사로 주요로 보지 마시고 얘가 또 다른 뜻이 부사로 주로입니다. 아셨죠? 우리 반은 주로 외국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팀은 주로 17세 이하 학생들로 이런 식으로 쓸 때 주로예요. 우리는 주로 뭐 취업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라는 겁니다. 얘가 명사로 나오는 경우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얘는 거의 100% 뭡니까? 부사로 써라고 던져줍니다. 이 문제는 그걸 아느냐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공부하고 알고 있다면 문제는 수월해집니다. 얘가 부사니까 이 뒤에 동사가 올 거예요. 동사 뭘 이야기하겠어요? 목적어가 있겠죠. 뭘 이야기합니까? 아동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 주로 아동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서나 레포트에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써낸 건지를 체크하면 돼요. 자, 주어는 당연히 그래서 이 문장이 됩니다. 这篇文章. 이 문장은 주어가 잡았죠? 자, 부사가 와. 주로, 主要, 이야기의 동사, 단, 뭘요? 아동 교육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주야오가 명사로 때려버리면 이제 배열할 때 상당히 이제 빡빡해지는 거예요. 만약 얘가 명사면 주어 쓰고 这篇文章 단 이야기합니다 하고 얘를 어디다 넣을 거예요. 이 문장은 주요 아동 교육 문제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색합니까? 아니, 아동 교육 문제는 들어봤지만 주요 아동 교육 문제가 그게 말이에요? 아니지. 따라서 89번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이 단어. 자, 단어를 아예 그냥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부사로 주로로 써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K마크를 10개를 딱 찍어주세요. 오늘 89번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다? 주야오가 나오면 100% 부사로 나온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정리를 한번 보시면은, 자, 이 주야오의 위치를 잘 보시라 이겁니다. 주어 나오고 동사 사이에 오는 거 보니 부사, 여기 뒤에 아동 교육 문제가 비너가 됩니다. 비너는 목적어입니다. 자, 89번 문제, 여러분들한테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 주옥과 같은 단어, 뭐요? 주야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9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90번. 여러분, 저는 하루 종일 이런 것만 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딱 보면은 방금 뒤에 딱 머리에 뭡니까? 소름이 쫙 올라오는 이유가, 이 문제는 89번처럼 또 추천하고 싶은 단어가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아주 흥분이 되는데요. 자, 먼저 쭉 보시면 대충 보면 16명 뭐 있고, 요 보니까 뭡니까? 청주어. 이 앞에 있는 단어 몰라도 요거 보고 타다라고 보면 돼요. 아니, 배열 문제를 풀 때 내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기 마련인데 절대 기죽거나 쫄지 마시고, 이 시험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세 싸움이니까 내가 시험지를 압도해야지, 시험지가 나를 압도해버리는 순간 시험은 폭망합니다. 그냥 뭐 동사예요. 타다. 우리 탑승할 때 승자 아니에요. 타다란 말은 주어만 써도 되고, 탑승이라고 할 때 정주어라고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넝이라고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동사가 뭡니까? 동사를 도와주니까 조동사 아닙니까? 따라서 넝자 뒤에 정조가 오겠죠. 얘가 이렇게 온다니까요. 뭐 어디에 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16명이 있고, 그럼 뭐 타는 도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버스인지 자동차인지 지하철인지 뭐 엘리베이터인지 뭐가 올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은 DNT라고 나와 있습니다. DNT. 예, 글자 그대로 전기계단인데, 전기계단이 뭡니까? 엘리베이터를 중국어로 DNT라고 그래요. 자, 이제 관건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유념하시라고 하는 거는 바로 처음에 나와 있는 最多입니다. 물론 最多가 最가 부사로 쓰면은 가장이고 多가 형용사로 쓰면은 많다 아니에요? 저거를 붙여놓으면 最多가 가장 많다가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많아 라고 하면 我最多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렇게 쓰는 겁니다. 하지만 요거를 방금 말한 것처럼 가장 많다라고 번역을 해버리면 이 엘리베이터는 16명이 탈 수 있습니다인데 가장 많다를 어디다 넣을 겁니까? 이 엘리베이터는 16명이 탈 수 있습니다 하고 그 뒤에 最多 이렇게 붙이면 이 엘리베이터는 16명까지 탈 수 있습니다. 가장 많다. 그렇게 써라는 게 아닙니다. 最多는. 그럼 뭐냐? 이 最多가 가장 많다는 뜻이 있지만 아까 우리 그 앞에서 주야오가 명사 말고 부사로 쓰면 주로 하듯이 얘를 부사로 쓰면요. 최대한, 많게는 이란 말이 돼요. 봐요. 자, 단어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最多가 형용사로는 방금 말한 것처럼 가장 많다지만 얘를 부사로 쓰면은 많더라도, 또 쉽게 말하면 뭐 많게는 5명까지 탈 수 있고요. 뭐 많아도 10명까지는 되고요. 이런 말 때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흥분이 된다는 게 이걸 여러분들한테 10월달 시험 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 쟤를 부사로 쓰는 거야. 자, 그렇다면 중국어에서 부사하고 이렇게 조동사가 같이 나오면, 예, 부사, 조동사가 같이 나오면 뭐가 먼저 옵니까? 부사가 먼저 오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어 기본 호순이 부사, 조동사, 그 다음에 동사, 목적 아니에요. 따라서 제가 부사란 걸 알아야지 능 앞에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볼까요? 자, 답을 보면은, 자, 보세요. 요놈이 사람 잡는다 이겁니다. 요놈이. 이 엘리베이터는 그 다음에 부사를 쓰고, 부사 나왔으니까 초동사 능, 그 다음에 동사 나오죠. 그 다음에 비너 이렇게.
이렇게 써야지 얘를 여기다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된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베이터는 16명이 탈 수 있습니다. 가장 많다. 말이 안 된다. 이거. 이해되셨죠? 이래서 제가 90번 문제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다른 거 다 때려치고 주야오가 부사로 쓰면 주로, 쯔이 또 가장 많다 형용사가 부사로 쓰면 많게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요거 두 개만 알아두셔도 오늘 이거 온라인 동영상 본 거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왜요? 어렵고 그만큼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이 이외에 또 다른 중국어와 관련된 영상이 필요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영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하듯이 유튜브의 검색창에다가 중국어로라고 치시면 중국어와 관련된 또 기타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시험에 도움 되겠습니다. 자, 10월달 여러분 시험 잘 보시고 저는 또 다음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谢谢，再见。